그 재밌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첫 번째 질문자였죠. 그 덜덜이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질문한 기자인데 연합이었어요. 연합 기자인데 근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이 정말 떨리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긴장하면 저렇게 떨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니 이거 박근혜 거야.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아니 저는 그 기자가 질문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나 걱정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 쓰러질까봐. 극한 직업이네. 대통령 앞에서 생방송으로 질문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난 9년 동안 그런 기자회견을 경험하지 못한 기자로서는 굉장히 떨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탈고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자들.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손은 들지만 직장 상사한테 너는 새끼 왜 질문 안 했어 할까봐 손은 들지만 설마 내가 당첨될 줄 몰랐던 거지. 아니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손석희 JTBC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한테 왜 물어보지 않았냐. 박근혜 그렇죠. 그 쇼 할 때요. 그랬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그 JTBC 기자도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봤던 거는 아까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한 명을 기억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열심히 손들었는데 당첨이 안 됐던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 기자. 상주하는 기자는 아니었나 보네. MBC 기자만. 최근 하는 신인이었거나.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MBC 기자. 지적을 했어요. 국민소통수석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분 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MBC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MBC였구나. 질문도 참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대통령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저희가 이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어떤 동맹,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또 연결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어떤 그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의 어떤 위협을 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권리가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또 양적인 어떤 측면에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실 것이 좀 양쪽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그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그 FTA 이 개정 그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 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 교육에서는 우리가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 교육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또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기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안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뭐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의 FTA 주장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 이것이 어떻게 엮이는지 우리한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라고 살짝 엿을 먹이는 질문 같은 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을 거고 잘하고 있고 잘해 나갈 거니까 뉘앙스는 이래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매기는 거네. 매긴 거예요. 제대로 MBC가 먹었어요. 근데 질문이 저렴했어요. 저렴했어요. 근데 저는 총평에서 대통령한테는 99점 정도 주고 싶어요. 일정이 부족해요? 네,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40점 낙제점을 좀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긴 했어요. 공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일단 탈고니 시대에 맞는 기자 정신을 함양한 게 인터넷 신문 말고는 없더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 넥타이 풀고 붙어보자는 겁니다. 기자들하고. 근데 이 대통령이 이 기자들을 굉장히 애우했어요. 애우한 이유는 국민 대신해서 니네들이 질문한 거니까 그렇죠. 애우해줄게 해서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장관들이 상시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의 99%는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기자라는 제가 이제 저도 기관지 기자지만 기자라 하면 한 방 매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너 탈군이야? 그러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기자는 이런 정신이 있어서 강론을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참모진들 막 불러내고 대통령이 막 당황한 권위가 없는 대통령이 당황한 모습을 보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참모들 다 모아놓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깊게 숙고할 수 있는 고뇌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야 되는데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질문해 기자들이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했네. 왜 이러고 말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준비된 거 전부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오류곡이 있잖아요. 폐쇄냐 뭐냐라고 질문을 왜 합니까? 다 국민이 알고 있는데 소통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뭘 나는 소통위원회에서 왜 그럼 소통위원회로 맡겼냐? 이거는 국민이 의식적으로 이 논쟁 중에 국민이 탈원전에 대한 자기 체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질문 왜 해요? 기자들이? 그렇죠. 언론의 의무라는 게 그러면 언론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노동자들 대책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탈권위 시대는요, 기자들도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당황한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하게 하면 그 기자가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품격 시대, 지식인의 시대, 그다음에 시민 주권 시대는 권력, 문재인을 공격한 게 아니야. 문재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견인을 역할하는 게 기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네, 10년 동안 그런 경험이 없고 없었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기자들한테 제가 낙제점을 준 게 탈권위 시대에 살아가는 기자로서 아직 마음 준비가 한 놈도 안 됐더라. 오마이뉴스 기자 정도 내가 인정한다. 그런 자리가 그들한테도 처음이고. 그렇지, 처음이겠지. 그래서 그 상징적인 기자의 멘트가 하나 있었죠.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떨어요? 아니, 이 기자가 매일경제인가 경제지 기자였어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맞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가 곧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짝다리 짚고 장난치면서 질의질문을 하는 미국처럼 이런 시대 곧 온다던.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나올 네, 수도 네, 곧 있었는데 온다. 뭐냐면 그 이야기 한번 그럼 해봅시다. 최근에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이 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이제 그 분위기 모르는 거죠. 이제 수보를 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해. 그렇지. 수석과 보좌관 회의. 보통 같으면 대통령님 오시면 그러면 벌떡 일어나잖아. 그렇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야. 앉아가지고 자기들 이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오죠. 대통령 커피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방식으로 지금 신비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진짜 예. 탈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도열할 시간에 일해. 어. 뭐 이런 거거든. 그런 모습이 그냥 보이는 것 같고 대통령도 기자회견 할 때 아직은 내가 보기에 권위적이야. 아직도 권위적이야. 앉아가지고 특별하게 그냥 서서 이야기하고 짝다리 짚고요. 호주머니 손도 집어넣고 심하면 담배를 펴도 돼. 그렇지.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허심탄회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박근혜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MBN 기자 김은민가? 박근혜 안아주고 난리 나고 막 그런 짓거리 했었어.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해프닝으로 좀 있었고 문제는 무슨 메시지가 나왔나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NHK 기자가 물어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당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얘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일침을 박았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랑 교회를 같이 하는 건데 일본은 우리 박근혜랑 다 이야기 끝난 건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아베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 못해. 불가역은 개뿔 이거야. 인정 못해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과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분석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브리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 자체 내에서 박근혜가 왜 저렇게 시급하게 했는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그거 지금 어떤 것이 숨어 있었는지 조사하고 예, 있죠.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NHK 기자가 발을 잘못 걸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변호사 시절에 이거 전문 변호사였잖아요. 이건 아니 이 강제징용 이 피해자 소송의 대리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빡치는 아이템이구나. 대통령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 발을 걸면 엎어치기 당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압력하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신속하게 협약도 아닌 무슨 뭐 조약도 아닌 그냥 약속. 사인 간의 약속 정도인데 이거를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의 통용되기에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당시 오바마였거든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네. 근데 이 오바마 정부가 이제 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폐인데
박정희, 박근혜 부녀가요. 국민한테 이런 민폐를 준 거야. 오늘 문 대통령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 한일 국교 정상할 때 일본이 돈 줬잖아. 우리한테. 예. 피해 보상금이란 보상금인데 그때는 이미 위안부 문제가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 NHK 일본 놈 기자는 그때 다 해결된 걸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걸렸죠. 그래서 뭐 94년도였잖아요. 94년도 8월 14일 날 그 강제 위안부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리밀이 되는데 8월 14일이 강제징용은 또 그 이슈화가 된 거고 이게 이미 65년도 이 시절에는 이슈거리도 아니었고 묻혀져 있었던 사실이고 아무도 몰랐어요. 일부만 알고 있었겠지, 권력자들만.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나는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건 뭐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비판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어저께 소름 끼쳤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갈라나 댓글로. 문재인이 특조위 안 한대.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인가? 이게 범죄 행위거든 사실은. 그러면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탈북의 하나원에 있는 분들을 국정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팀장급들을 다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공격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왜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관습적으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두 추적해서 찾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려놓는 게 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니네들 나 공격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다 전원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5천 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찾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권 PD님 얘기한 거 저도 예전부터 생각했던 아직도 PC방에서 캄캄한 데서 지금 댓글 달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모르고 그런 그냥 애들 달고 있어. 왜 무인도에서 네. 일본 애들이 2차 대전 끝난 줄 모르고 인도네시아 숲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고 막 그럴 수 있겠다. 찾아서 다 전원 찾아야 돼 명단. 그 트위터에 보면 봇들 있잖아요. 뭐. 봇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지금도 뭐지? 그 당시에 박근혜 찬양하고 문재인 비판하고 그게 지금도 올라온다는. 아니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트위터에 신비 2010 제 아이디예요. 들어오셔서 거기에 리스트가 있어요. 시발단 리스트 한 180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도 달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100일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내가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 오늘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건강보험. 그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사실은 미용 목적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 물론 이제 얼마큼 보장하느냐에 프로테지는 다르지만 그게 다르지만 다음에 이제 곧 내년에 아동수당 바로 10만 지급되고요. 예. 바로 지급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지금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이야기했고. 근데 부동산 정책은 맥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국민적 지지율이 다시 높아진 게 저는 최근에 최저임금 넘어가고 부동산 정책 발표되고 결정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 요것들이 뭉쳐지면서 다시 취임 100일에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저는 곰곰하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 뭐였냐면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국민 삶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워딩이긴 해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이런 말 누구나 다 합니다. 박근혜도 했었죠. 네. 네.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정희도 이승만도 다 우리 국민들의 그 역사다. 그 말을 사람들은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역사로 인정하느냐. 근데 요 말을 듣고 그 말과 요 말을 버무려 보면 이런 거야. 지금까지 이승만을 지지했건 박정희를 지지했건 전두환을 지지했건 여러분들은 우리의 국민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역사라고 하는 말은 좋든 싫든 근데 좋든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싫든 나쁘든 잘못됐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다면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나 같은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자부심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의 기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민주화 시대에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제가 우리 브릿지로 나가는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말 했던 말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브릿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21세기인 2017년 정도에 해야 될 민주주의인 거예요. 국민의 삶의 기준을 겨우 밥만 먹고 산다거나 먹순부지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먹을 게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만 뽑아서 그 뽑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게 없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게 치매국가 책임제 같은 것도 사실은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 진정성이 대놓고 욕하는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아니면 이쪽 분들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비판 강박을 벗어나시라. 이렇게 잘하는 게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거슬려. 그럼 막 그것만 비판해야 돼. 그러면 새나라한테 니들 오용돼가지고 너무 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었던 단어가 생각나요. 목리, 오기. 아하. 네, 목리라는 말이 목리 부리기. 그냥 목리 부리는 거지. 외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 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 교육에서는 우리가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관계에 그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그 FTA 이 개정 그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 그 재밌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첫 번째 질문자였죠. 그 덜덜이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질문한 기자인데 연합이었어요. 연합 기자인데 근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이 정말 떨리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긴장하면 저렇게 떨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니 이거 박근혜 거야.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아니 저는 그 기자가 질문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나 걱정되더라고요. 솔직히 거기 쓰러질까 봐. 극한 직업이네. 대통령 앞에서 생방송으로 질문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보면,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난 9년 동안 그런 기자회견을 경험하지 못한 기자로서는 굉장히 떨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탈고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기자들.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손은 들지만 직장 상사한테 너는 새끼 왜 질문 안 했어 할까봐 손은 들지만 설마 내가 당첨될 줄 몰랐던 거지.
아니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손석희 JTBC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한테 왜 물어보지 않았냐. 박근혜 그렇죠. 쇼 할 때요. 그랬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JTBC 기자도 나와가지고 문제와 오늘날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어떤 그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어떤 위협을 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권리가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또 양적인 어떤 측면에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실 것이 좀 양쪽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 질문을 했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봤던 거는 아까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한 명을 기억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열심히 손들었는데 당첨이 안 됐던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 기자. 상주하는 기자는 아니었나 보네. MBC 기자만. 최근 하는 신인이었거나.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MBC 기자. 지적을 했어요. 국민소통수석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빨간 스웨터 입으신 기자분 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MBC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MBC였구나. 질문도 참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대통령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저희가 이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어떤 동맹,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또 연결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북한 문제